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습 도면 9를 참고를 하고 지난 시간에 조립 조건을 구상한 것을 바탕으로 조립품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4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조립품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첨부 파일을 다운받도록 할게요. 캐드신 카페에 접속을 해서 인벤터 자료실, 인벤터 50시간 완성 조립 도면편 교재 첨부 파일 클릭을 하고 압축 파일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파일을 다운받고 압축을 풀게 되면 해당 폴더에는 규격품이 포함이 되어 있는 폴더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폴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규격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폴더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도면 9번 폴더 경첩 실행할게요. 그 다음 조립품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새 문서 조립품.iam 더블클릭. 연습도면 9번 폴더에 3번 베이스 파일을 작업 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삽입하는 부품은 고정이 되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부품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불러온 부품의 아이콘에는 앞쪽 모양이 표시가 되고 이 앞쪽 모양이 표시가 된 부품은 고정이 되어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1번 경첩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드래그 앤 드랍. 왼쪽에 작업 트리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부품은 조립품에 종속이 됩니다. 아이콘의 형태를 잘 보시면 부품은 하나의 박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조립품은 여러 개의 박스가 조립이 되어 있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고정이 된 부품은 앞쪽 모양이 표시가 되고 고정이 되지 않은 부품은 앞쪽 모양이 없으며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유자재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업 트리의 조립품에는 3개의 작업 평면 그리고 3개의 작업 축 원점이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부품마다 3개의 작업 평면, 3개의 작업 축 원점, 또 다른 부품에도 마찬가지로 3개의 작업 평면, 3개의 작업 축 그리고 원점이 있습니다. 조립을 할 때에는 이러한 작업 평면, 작업 축, 원점을 이용을 해서 조립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사용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부품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하게 되면 작업화면 확대 축소,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하면 작업화면 이동,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작업화면 회전, 우측 상단의 뷰 큐브를 드래그를 하셔도 작업화면을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작업 화면에 이 틀에 맞게 부품이 확대가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보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를 해서 이 옵션들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품들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하고 조립할 부품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교재 108페이지 연습 도면을 보겠습니다. 현재 이 부품의 번호는 2번입니다. 표제란을 보면 각 부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번 부품의 이름은 품명, 부싱, 그리고 재질, 수량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2번 부품의 수량, 개수는 2개라는 거죠. 초록색 부품을 2개를 생성하기 위해서 부품을 클릭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입력을 할게요.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복사본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컨트롤 V, 컨트롤 V.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면 부싱 부품이 추가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품이 있다면 작업 트리에서 부품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2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립을 하기 위해서 각 부품들을 이제 적절하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부품을 조립을 할 때에는 조립 방향을 사전에 맞춰주는 게 좋아요. 조립에서 자유 회전 클릭, 그리고 부품을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부품을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화면 클릭. 이렇게 미리 사전에 조립을 위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회전을 시켜 놓으면 조립을 할 때 오류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조립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립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속. 다양한 조립 방식이 있습니다. 유형, 메이트, 점, 선, 면을 일치를 시키는 메이트 구속 조건, 면과 면, 선과 면의 각도를 적용을 하는 각도 구속 조건, 면, 원통, 구를 접하도록 하는 접선 구속 조건, 구멍과 축을 조립을 하는 삽입 구속 조건, 그리고 대칭이라는 구속 조건은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선택, 솔루션, 간격 띄우기는 조립을 하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초록색 부품과 회색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조립 조건을 사전에 구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면과 면을 일치를 시킬 거예요. 유형은 첫 번째,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회색 부품의 이쪽 면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기 선택을 보시면 1번 마우스 커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배경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1번 요소를 선택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쪽 면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해당 요소가 선택이 되면 마우스 커서는 흰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선택 요소 2번 마우스 커서가 빨간색일 때에는 아무런 요소가 선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이 파란색일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선택 요소를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면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초록색 부품의 이쪽 면을 클릭. 두 번째 요소가 선택이 되었다 라고 마우스 커서가 흰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 솔루션, 면과 면이 일치가 될 때 일치되는 방향을 조립되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과 면의 간격을 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면과 면이 일치가 되고 거리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면과 이 면의 사이의 거리가 10만큼 띄워지게 됩니다. 이 간격은 0으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 확인을 누를게요. 확인. 왼쪽에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1번 부품 메이트라는 구속 조건이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 이 초록색 부품 2번 부품 부싱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이트라는 구속 조건이 생성이 되었는데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메이트 1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이트 1번 두 개의 부품은 메이트 1번의 구속 조건에 의해서 서로 면과 면이 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속 조건을 잘못 주었다 라고 하면 이 메이트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면과 면이 일치가 되었던 것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컨트롤 Z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현재 면과 면이 메이트 구속 조건에 의해서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부품의 중심축과 이 회색 부품의 중심축을 일치를 시켜 볼게요. 구속 회색 부품의 원통의 옆면 원통의 옆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중심축이 선택이 됩니다. 중심축을 선택을 할 때 원통의 옆면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간혹 이 원을 선택을 할 때 가운데 초록색 점을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중심축이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점이 선택이 돼서 내가 원하는 조립을 못할 수도 있고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축과 축을 일치를 시킬 때에는 점이 활성화가 되는지 또는 중심축이 활성화가 되는지 잘 확인을 하고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릭. 축과 축이 일치가 됐습니다. 확인. 왼쪽에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조립이 되었고 메이트 2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이트 2번에 의해서 축과 축이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구상을 했던 축과 축, 면과 면을 정확하게 구속 조건에 의해서 조립을 진행을 했어요. 그 외에 구속 조건이 추가가 된다면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조립을 하기 전에 이 부품과 부품을 조립을 할 때에는 어떻게 구속을 시키겠다
어떻게 조립을 하겠다. 사전에 먼저 구상을 하고 조립을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립을 해볼게요. 구속. 이번에는 오른쪽에도 똑같이 초록색 부품을 조립을 할 건데요. 면과 면, 축과 축을 일치를 시킬 건데 유형에서 삽입이라는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삽입이라는 구속 조건은 면과 면, 축과 축을 한 번에 일치를 시키는 구속 조건이에요. 첫 번째 선택 요소는 일치가 되는 면의 원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일치가 되는 면의 원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클릭. 첫 번째 요소가 선택이 되었고 두 번째 요소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회색 부품에 일치가 되는 면의 원, 여기 또는 여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 그럼 면과 면, 축과 축이 한 번에 구속이 됩니다. 그 다음 확인.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볼게요. 삽입 1번. 그 다음에 또 다른 삽입 1번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삽입 오른쪽 버튼, 나머지 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삽입 1번이라는 구속 조건이 어떤 부품과 어떤 부품에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조립이 된 부품을 하늘색 부품 가운데로 쏙 조립을 할 거예요. 거리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정, 마우스 커서로 이쪽 면 클릭, 회전을 시키고 이쪽 면 클릭. 면과 면의 거리는 73mm예요. 작업하면 클릭하고 이쪽 면 클릭, Shift 마우스 휠 드래그, 이쪽 면 클릭, 75. 이 부품이 여기 가운데로 쏙 들어왔을 때 이쪽 사이의 거리가 1mm, 이 사이의 거리가 1mm로 간격을 띄우게 되면 정 가운데 위치를 하게 되겠죠. 모든 부품에는 이렇게 작업 평면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만약 이 회색 부품의 정 가운데에 작업 평면이 있고 그리고 하늘색 부품의 가운데에 작업 평면이 있다면 이 작업 평면과 작업 평면을 일치를 시키면 이 부품이 정확하게 가운데에 위치를 할 수가 있겠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회색 부품 경첩, 정면도가 가운데에 있고 그 다음 하늘색 부품 베이스, 마찬가지로 정면도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립, 구속, 면과 면 일치니까 메이트 그대로 선택하고 정면, 그 다음 경첩의 정면, 면과 면 일치가 되었습니다. 방향을 반대로 바꿔줄게요. 방향 솔루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확인. 가운데 있는 작업 평면과 작업 평면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작업 평면 선상에서 가운데 선상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네, 그 다음 이 가운데로 쏙 들어가야 되겠죠. 축과 축을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구속, 원통의 옆면, 그리고 원통의 옆면, 그리고 확인. 동일한 방법으로 구속, 메이트, 핀, 원통의 옆면, 그리고 하늘색 부품의 이 안쪽 면을 클릭을 할게요. 지금 선택하는 이 안쪽 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쪽 면 클릭. 솔루션 방향은 반대. 그 다음에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 구속 조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적용. 그 다음 면과 반대쪽도 면. 적용.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삽입. 일치하는 면의 원. 일치하는 면의 원. 그리고 확인. 조립을 하다 보면 축과 축을 일치를 시킬 때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솔루션만 바꿔주시면 오류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각도 구속 조건을 주겠습니다. 유형 두 번째, 그리고 솔루션은 첫 번째. 첫 번째를 선택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요소만 선택을 해서 각도를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면 클릭, 두 번째 면 클릭, 그리고 각도 값을 입력을 할게요. 네, 각도 값 화면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확인. 복잡하니까 작업 트리에서 오른쪽 버튼 전체 축소,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가장 위쪽에 관계를 눌러보면 지금 이 조립품에 적용이 된 구속 조건들을 모두 볼 수가 있어요. 간혹 이 구속 조건 왼쪽에 느낌표의 형태로 오류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핀의 이 안쪽 면과 이 파란색 부품의 이쪽 면이 서로 일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구속 조건으로 이 앞쪽 면과 그리고 이쪽 면을 서로 일치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구속 앞쪽 면과 하늘색 부품의 이쪽 면,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 오류가 나게 되죠. 우선 승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왜 오류가 발생을 하는가? 이미 이 두 개의 부품은 이쪽 안쪽의 면과 이 면이 서로 일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쪽 면과 그리고 이쪽 면을 일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속 조건이 당연히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관계 또는 이 해당 부품의 구속 조건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오류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고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오류, 구속 조건을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를 눌러주시면 돼요. 또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관계라는 폴더는 이 각 부품들에 있는 이 구속 조건을 한꺼번에 모두 표시를 해주는 폴더예요. 조립을 다 한 다음에 이 관계를 보시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아이콘 클릭, 단축키는 컨트롤 S. 모든 프로그램에서 저장은 컨트롤 S입니다. 외우도록 할게요. 저장을 할 때 위치를 잘 지정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부품을 불러왔을 때 IPT, 부품 파일들이 모여있는 이 폴더에 조립품을 저장을 해야 돼요. 부품 파일과 조립품 파일이 다른 위치에 있으면 나중에 파일 관리가 안 돼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규격품 미포함에 연습도면 9번 경첩 폴더에 파일 이름은 경첩 조립품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 전부에 확인. 그럼 해당 폴더에는 경첩 조립품 IAM 확장자의 파일이 저장이 되었고 그 외 나머지 IPT 파일들이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섭 분석을 통해서 간섭 여부를 확인을 하고 간섭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